세포호흡과 기관계의 유기적 작용 세 번째 거 볼 건데, 자,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면은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한다? 에너지를 만들 건데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왜냐면 이 영양소에 공통적으로 아까 뭐가 있니? 산소, 수소,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세포호흡 결과 이산화탄소, 물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 보니까 뭐야? 어라? 물과 산소, 이산화탄소 이용해서 빛에너지 이용하면 산소, 영양소 만들어지는 광합성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 광합성의 반대로 일어나는 게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호흡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세포호흡은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즉 대부분 세포호흡이 세포질에서도 일부 일어나지만 거의 주관하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어디니? 세포에 있는 소기관. 산소를 영양소와 반응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그 정도 기억을 해두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에너지 중 40% 정도가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될 거고 나머지 60%는 열로 방출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다 이용을 하느냐? 대부분은 이렇게 열이 발생된다. 60% 열로 방출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체온을 유지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는 항온동물, 정온동물 일정한 온도 범위 안에서 생명현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열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들이 사용이 될 거고 그 나머지 에너지는 생장을 하는데 혹은 선생님처럼 지금 말을 하고 이러한 정신적인 수은이 너처럼 지금 정신적인 두뇌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 두뇌 활동하는 이런 공부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야 될 거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필요하겠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러한 에너지들이 사용이 된다.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뭐다? 세포호흡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이러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맞니? 그 에너지를 부족하면 어떻게 될 거야? 에너지가 부족하면 생장이 잘 안 될 거고 공부가 잘 안 될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 거고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동안 이번 달 동안 배우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이러한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 아까 뭐라고 했니?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것은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소화계의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소화계에서 뭐야? 소화계는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작용이 소화계 그리고 흡수하는 게 소화계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 그 다음에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들어마시고 어떻게 순환기를 통해서 곳곳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게 될 거니까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소화계의 작용, 호흡계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조직세포에서는 이 영양소, 산소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세포호흡 결과, 대사 과정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폐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순환계를 통해서 여러 기관으로 이 노폐물들을 보내게 될 거야.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로 날숨으로 나가게 될 거고, 물은 일부 날숨으로 수증기류 형태에서 나가고 대부분은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돼서 다시 콩팥으로 가서 물과 함께 오줌으로 배설계,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순환계의 역할, 그 다음에 배설계의 역할, 그 다음에 호흡계의 역할들이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웠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됐니? 그러면서 여기 뭐 하나 더 나왔네. 자, 연소라고 하는 거, 연소, 그러니까 우리 세포 수준에 말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연소, 불 붙이는 거. 그러면 산소와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을 하는 게 연소라고 할 때, 그러면 빛과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될 거야. 그러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석탄, 석유 같은 거를 태워버릴 거야. 연소를 시킬 거야.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돼. 그러면서 뭐가 돼?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지.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우리 세포호흡도 이런 연소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연소 같은 경우에는 막 4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가 일어나는 반면에 세포호흡은 37도씨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연소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소는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 반면, 우리 생명체에서의 세포호흡은 조금씩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포호흡과 연소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러한 비슷한 공통점 뭐야? 에너지 만드는 건 같아. 그렇지만 단계 만들어진다, 혹은 갑자기 만들어진다, 높은 온도, 낮은 온도,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포호흡과 기관의 유기적 작용 봅시다. 자, 소화기에 의해서 섭취된 음식물이 그 영양소 잘게 부수어서 어떻게 되니? 소장에서 흡수될 거야. 자, 이렇게 소화기에서 영양소를 만들게 될 거고, 호흡계에서는 어떻게 하니? 산소를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영양소와 산소는 어디로 가? 심장으로 가게 될 거야. 심장, 맞니? 그러면 순환계를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보내게 될 거야. 필요한 곳이 어디야? 우리의 세포와 조직이 되겠지. 자, 이렇게 조직세포로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세포에서 이렇게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을 해서 뭘 할 거야? 세포 호흡을 할 거야. 세포 호흡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대사 과정, 아니면 생명 활동을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로 인해서 뭐도 만들어져? 노폐물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노폐물은 어떻게 되니? 배설계통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는 다시 또 호흡계를 통해서 내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포호흡과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순환계, 서로 유기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방 위에서 했었던 요 탐구 자료조약에 있는 요 세포호흡과 이 기관계의 유기적 작용, 뭐 이렇게 그림으로, 혹은 이렇게 말로, 혹은 아니면 이렇게 순환호흡, 배설의 관계, 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됐든 이런 형태가 됐든 이 형태가 됐든 다 같은 얘기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한테 뭐가 잘 맞는지 한번 보고, 다 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한 번씩들 보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에너지를 얻는 거죠. 뭐라고 해?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지. 세포 호흡. 맞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포 호흡에 사용되면 에너지와 함께 공통적으로 노폐물이 뭐가 만들어지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겠지.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건 이산화탄소, 물이 되겠습니다.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어디에서 흡수가 되니? 그렇지. 소화기에 의해서 소화기의 작용으로 흡수가 되고, 산소는 호흡기의 작용으로 흡수가 된다.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질소 노폐물은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그 다음 조직세포와 각 기관계로 영양소, 산소, 노폐물과 같은 물질을 운반해주고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기관계의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순환기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5단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